안녕하세요. 오늘 비디오에서는 보편적인 전통적인 트래디셔널 모기지, 모기지 은행에서 안 준다고 하는 그런 분들 있죠. 그런 분들이 쓸 수 있는 모기지 프로그램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. 제가 오늘 클래스에 들어가서 배운 겁니다.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배운 걸 제가 나눠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여기서 같이 일하는 그 모기지 오피서를 연결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. 이게 이제 뱅크 스테이트먼트 론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한국말로 하면 그 은행 계좌 정보만 줘도 론이 나온다. 네, 그런 론입니다. 투자하는 데만 쓸 수 있는 그 론은 DSCR, Debt Service Coverage Ratio, 좀 어려운데 이건 이제 투자만 하는 거고,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은행 계좌만 보여주고 론을 받는. 제가 봤을 때 저같이 이제 부동산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음식점, 레스토랑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이 텍스 보고하고 난 다음에 돈 남은 게 별로 안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크레딧 유니언 같은 데서는 융자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. 저도 이제 부동산 사람 입장에서 어떤 달은 돈 한 푼도 못 버는 달도 있고 어떤 달은 돈 버는 달들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걸 이제 평균적으로 내 가지고 은행 계좌에 들어왔다 나가는 돈은 그 다음에 이제 익스펜스로 해서 쓰는 돈 그것만 보여줘도 된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집을 많이 못 팔았는데 이번 초에 많이 팔은 경우에 제가 만약에 집을 지금 사고 싶으면 2026년도에 사고 싶으면 전통적인 모기지로는 제가 그 모기지 허락을 못 받죠. 왜냐하면 작년에 돈 번 게 아무래도 적고 이번 해에는 많이 벌었다고 해도 그걸 텍스 보고하고 난 다음에 집을 살 수 있다고 보면 빨리는 2027년도에 제가 집을 살 수 있는 건데 그걸 앞당겨서 그 은행 계좌 정보를 나눠주고 받는 거죠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키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미국 부동산 포틀랜드 오레곤, 포틀랜드 한인 부동산입니다. 션유입니다. 이걸 이제 Bank Statement Loan이라고 하는데 Non-QM Loan, 그러니까 Qualified Mortgage. Qualified Mortgage가 뭐냐면 이제 Freddie Mac이나 이렇게 Fannie Mae 같은 어떤 정부에서 약간 지원해주는 그런 조직들이 보호해주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qualify, 그러니까 허용받는 그런 수준이나 허용하는 그런 스탠다드, 규율 같은 게 많이 다르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쉽게 말씀드리면 그 투자자가 어느 정도 이 사업 그 은행 계좌 정보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있으면 그 투자자가 원하는 이자율과 비율에 대해서 비용을 적용해서 그 개인 투자자한테 준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게 hard money하고 다른 거는 hard money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10% 이상 가는 경우가 많고요.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 한 7%까지 현재 상태에서 전통적인 모기지는 지금 한 6%, 한 1% 더 내는 거. 어떻게 보면 편의상, 그 다음에 은행에서는 융자를 못 받는 분들한테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율이 좀 올라간다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 정보는 제가 오늘 배운 거고요. 융자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전문가에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Non-QM 론이 이제 만들어진 이유가 보편적으로 해서 W2나 tax return으로 해서는 인컴이 그러니까 그 매년 수익이 너무 적어서 융자를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 1099 tax return 하시는 그런 분들 아니면은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 가지고 이걸 종합해서
재정적인 정보를 주기 좀 힘드신 분들, 그거 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든지 너무 복잡하든지 CPA한테 몇천 불을 줘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 편리하게 그냥 계좌 스테이트먼트,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보여주면 된다. 그렇게 하는 거고요. 그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걸 중심으로 하고, 근데 이게 그 2008년도에 했던 서프라임 스테이트먼트 인컴, stated income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전화상으로 서류 안 보내주고 나는 1년에 돈을 얼마 벌고 빚은 얼마 있다, 그냥 말만 해서 융자 받았던 그런 어떤 스테이트 인컴 때문에, 서프라임 론 그런 것 때문에 2008년도에 집값이 완전히 망한 경우가 있는데요. 그하고 차이점은 이 경우에는 은행 계좌 정보는 줘야 돼요. 말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.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. 사업하는 분 1099, 그 다음에 사업 주인들 이렇게 뭐 식당이나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 캐시플로우는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인건비 많이 나오고 재료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수익이 적게 보여지는 그런 분들,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복잡한 그걸 편리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. 모기지 이자, 모기지 금액은 250만 불까지 론이 나온다고 합니다. 근데 다운 페이먼트는 10%에서 20% 정도는 미니멈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고, 뭐 이렇게 텍스 리턴 같은 건 필요 없고요. 인컴 다큐멘트도 필요 없고 그냥 은행 계좌. 네. 그 다음에 크레딧 스코어는 미니멈이 620점에서 660점 정도. 이걸 이제 직접 살려고 하는 주택으로 사실 때도 쓸 수 있고, 아니면 둘째 집이나 아니면 인베스트먼트 투자용 하는데도 쓸 수 있다, 그렇게 나오고요. 집 사는 것도 가능하고, 그 다음에 리파이낸싱 재융자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렇게 알고 계시고, 어떻게 보면 이제 저 같은 리얼터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리얼터 하는 사람들이 자주 쓸 수 있는 거라고 나오고, 사업하는 분들, 네,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. 실제적으로 클로징한 예를 들어주는데, 이 바이어들, 이 구매자들은 이제 210만 불짜리 바닷가에 있는 두 번째 집, 세컨 홈이라고 두 번째 집을 살려고 했는데 크레딧 유니언에서 융자가 안 나왔대요. 그래서 그렇게 됐지만 그 은행 계좌 보여주고 집을 산 경우가 있고요. 목재 회사를 하는 사람이 작년에 인컴 보고를 한 게 25만 불 손해본 걸 보고해가지고 융자가 안 나왔는데, 그 12달 은행 계좌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50% expense를 적용해서 평균치를 내보니까 한 달에 30만 불 버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집을 샀다. 네, 그런 이야기도 있고,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업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복잡해서 그런 정보를 다 끌어내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쉽게 하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. 말이 맞는 것 같은데, 저도 그 사업 하나만 하고 있어도 CPA하고 연락해서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. 근데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사업이 한 10개 돼버리면 그거 다 종합해서 거절당하는 것보단 그냥 은행 계좌만 보내주고 쉽게 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사업하는 바쁜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네요. 그죠? 그 다음에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보는 거는 이제 인컴하고 라이빌리티, DTI, Debt to Income Ratio는 보는 거고요. 뱅크 스테이트먼트 보고, 네. 이건 이제 쓰면 좋은 점은 그 들어가는 그 서류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클로징을 빨리 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들이
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융자를 못 받는다고 나온 분들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. 텍스 보고 안 해도 주택을 살 수 있다.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영어로 좀 전에 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는지 아닌지 지금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작년에 집을 많이 못 판 경우에 근데 이번엔 많이 팔았잖아요. 그러면 이번에 제가 집을 사고 싶으면 이런 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뱅크 스테이트먼트 융자를 이용해서 이번에 살 수 있죠. 다음 해 텍스 보고 안 하고도. 네. 텍스 보고해 살려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겠죠. 그죠?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상태에서. 네. 왜냐하면 저도 이번 해에 이사를 딴 데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. 그 다음에, 네. 그래서 그 집 투자 많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득이 되고, 만약에 이제 이런 분들, I don't have much income. 그러니까 그 텍스 보고에 인컴이 별로 없다. 그런 분들. 그 다음에 내 CPA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모기지 융자가 안 나올 거다. 그런 말 들으신 분들. 그 다음에 나는 집을 다음에 살 때 LLC,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인가요? LLC로 해서 난 집을 사고 싶다.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. 아니면은 이제 나도 부동산에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. 그런 분들.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내 은행에서 융자 안 나온다고 말했다. 그런 분들. 네.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그 예전처럼 서프라임 론 이렇게 상당히 그런 위험한 그런 론이라고 보기보다는 전통적인 모기지로는 잘 안 되는 분들. 하지만 수익은 괜찮고 사업하니까 바쁘고 재정 서류 뽑는데 너무 시간 많이 걸리거나 복잡하거나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% 돈을 더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부담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은행 모기지가 안 나와서 전혀 못 사는 것보단, 그죠? 전혀 못 사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세를 10년 동안 살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베케이션 홈을 지금 사고 싶은데 못 사게 되는 것보다는 낫다. 네,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건 전문가가 아닙니다. 그냥 오늘 제가 클래스 들어가서 배운 거 정보 나눠드리는 거고 정보 더 중요한 그 세부 사항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같이 오랫동안 일했던 모기지 에이전트 이거 전문가한테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. 503-515-4499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